한번 바로 돌려볼게요. 나왔다! 좀 놀랐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자, 올해 WWDC 키노트가 조금 전에 끝났어요. 팀 쿡이 CEO로서 진행하는 마지막 키노트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키노트는 조금 심심하긴 했습니다. 뭐 새로 하드웨어 발표되는 것도 없고 이거 당장 써놔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끝까지 보고 나니까 이게 애플이 한 3년 뒤까지 바라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지난번 예상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진짜 완전히 새로워졌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AI 에이전트로 활용될 수 있는 시리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포인트 빠르게 짚어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리가 드디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변화점은 바로 개인 맥락을 이해하는 시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아이폰 안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다 찾아서 답을 해주는 기능이라거나 뭐 정확한 키워드를 몰라도 시리한테 전에 내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라는 모호한 질문을 하더라도 정보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고요. 이메일이나 메시지, 사진 같은 거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뽑아주는 기능도 들어갑니다. 시리의 두 번째 변화 포인트는 화면을 이해하는 비주얼 인텔리전스인데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내가 보는 화면을 시리랑 공유하면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멀티모달 기능,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거 말고도 어떤 걸 찍어서 보여준다거나 이런 기능은 카메라 앱에 다 통합이 됐어요. 근데 이 키노트에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는데 시리 모드에서 음식을 보여주고 영양 성분을 물어봤더니 식이섬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갔는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좀 다이어트 하시거나 이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이폰을 사용했을 때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뭐 요거 말고도 내가 보고 있는 뭐 공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했을 때 시리 AI 앱으로 바로 연동이 돼가지고 계속 맥락에 따라서 답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화면도 키노트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말고 맥에서는 전용 단축키로 이제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갤럭시북에서 서클 투 서치 쓸 수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패드에서도 스크린샷을 찍어서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쓰는 요 기능도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리의 세 번째 변화 포인트는 바로 시리 전용 앱이 들어간다는 건데 시리와 애플 인텔리전스가 합쳐졌다고 시리 AI라고 명명을 하면서 새로운 시리 전용 앱을 공개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이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애플의 플랫폼들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비전 프로까지 전용 앱들이 전부 들어간다고 발표가 됐는데 아이폰에서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아니면 시리야, 헤이 시리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전용 앱이 반응을 한다는 건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아래로 쓸어내려서도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니까 대화형 UI로 바뀐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약간 챗GPT나 제미나이 앱을 쓸 때처럼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대화형 UI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패드랑 맥의 경우에는 AI가 스파트라이트랑도 통합이 돼가지고 에스크 시리를 쓸 수가 있고요. 시리 음성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애플이 만든 AI 앱답다 싶더라고요. 자, 시리의 네 번째 변화 포인트는 드디어 에이전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직접 앱을 열어서 실행을 하지 않아도 AI 에이전트한테 뭔가를 시키면 얘가 알아서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것저것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노트에서 나온 장면은 이런 건데 처음에 월드컵 일정 찾아줘 라고 하니까 이제 월드컵 일정을 찾아주고 브라질이랑 모로코 응원 파티 열 건데 전통 음식 어떤 거 있어? 여기에 내가 이제 답을 해주고 예전에 우리 딸이 어떤 음식을 말했었지? 메시지를 막 찾아가지고 어떤 음식인지 보여주고 이게 나중에 이제 더 확장이 되면은 뭐 지난달에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바닷가 사진을 열어가지고 밝기를 좀 올려서 친구한테 메시지로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약간 요렇게 너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진 편집 기능이 되게 다채롭게 추가가 됐어요. 요거는 시리의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새로운 기능이어가지고 지금도 iOS 27 업데이트만 하면 뉴 시리를 대기하지 않아도 바로 써볼 수 있는 기능인데 제가 한번 직접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이 수정 버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툴스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클린업, 익스텐드, 리프레임 이렇게 3가지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일단은 클린업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이랑 다른 게 위쪽에 오토라고 해서 지우개 버튼 요게 생겼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할지 아니면 패스트, 하이 퀄리티 중에서 내가 성능을 선택을 해가지고 AI 지우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 퀄리티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올려나? 오, 뭐지?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진짜 없는데 빗자루에 머리카락이 남았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여기 이렇게 지우면은 이 벽돌 부분이 약간 이렇게 뭉그러졌었거든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고화질처럼 이렇게 바꿔준다.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확실히 차이는 뭔지 알겠다. 이게 화질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좀 지워주는 그런 기능인가 봐요.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 우와! 이거 기존이랑 확실히 다르다. 화질 저하가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뭉그러짐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더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텐드, 확장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있었던 사진의 영역보다 이 가장자리 부분을 더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화각으로 찍은 것처럼 수정을 해주는 건데 기존의 사진이 한 이 정도였잖아요? 요거에 이제 배경을 더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사진은 제가 다리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생성을 해줄지 한번 바로 돌려볼게요. 나왔다! 엄청 자연스러운데? 원래 그랬던 사진 같아요. 진짜 자연스럽네? 우와, 뭐야?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놀랐어.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리프레임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땐 이 기능이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사진을 이렇게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볼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이거 실제로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하다. 나를 밑에서 본 것처럼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거? 근데 약간 이게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조금씩 넘겨서 그렇지 한번 확 넘겨볼게요. 이게 확 넘기면 깨지네. 그리고 살짝 이렇게 많이 넘길수록 좀 부자연스러운 게 보이긴 하거든요. 살짝만 정면으로 바꾸고 싶어 하면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지금. 인물이 들어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과연 자연스럽게 될까? 뭐야? 공간을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 배경도 원래 이쪽 길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게 이렇게 그냥 보여요. 이런 사물만 있는 사진은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피규어들 있는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약간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 밑에서 보는 느낌? 좀 더 정면 느낌? 근데 이 리프레이밍 기능은 보니까 원래 사진의 화각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화각이 좁게 찍힌 사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리는데 각도에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조금 더 넓게 찍힌 사진은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좌우나 확대나 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사진 편집을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기능 3가지가 좀 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바로 요거는 써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외에도 사파리 웹브라우징 자동 분류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사파리 쓸 때 탭을 엄청 많이 띄워놓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터넷 창 절대 안 닫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 탭들을 주제별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한 기능도 추가됐는데 메시지 앱에서 대화 중에 옵션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 일정을 리마인더에 등록을 한다거나 뭐 노트를 만들어서 메모를 한다거나 사진을 요청하면 관련 사진을 찾도록 작업을 제안을 해준다거나 요거는 사실 지금 갤럭시에서 발표됐던 나우너츠랑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구동될 땐 어떨지 궁금하네요. iOS 27 업데이트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작년에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처음 나오고 나서 호불호가 갈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리퀴드 글래스의 투명도를 더 세세하게 아예 토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애플이 키노트 발표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수치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플랫폼 안정화를 하면서 주요 성능 개선 포인트를 같이 발표했는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은 최대 30% 빠르게 실행되고 사진 촬영 로딩 속도가 최대 70% 개선될 예정이고요. 에어드롭 속도도 최대 80%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네트워크 전환 시에 셀룰러랑 와이파이 간 전환도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파이 품질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셀룰러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알아서 조절해주는
해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게 답답했던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일일이 그때마다 와이파이 끄고 셀룰러로 연결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뭐 있으시죠?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된다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리 AI는 하반기에 먼저 영어로 베타부터 풀리고요. 지원 언어가 확대될 예정인데요. 한국어는 아직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롭게 시리 AI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아주 유용하게 막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원래도 한국어를 지원했잖아요. iOS 27일 베타 버전을 설치를 하면 지금부터도 바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프닝에서 애플이 이번에 좀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리를 이제 그냥 음성 비서 시리가 아니라 드디어 iOS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iOS뿐이 아니라 지금 맥OS, 아이패드 OS까지 다 확장을 하면서 비전 OS까지 염두에 두고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재설계를 했다는 점이에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기능을 위해서 독립 앱까지 따로 만들고 채팅 기록도 쌓이고 나중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 구조가 가야 할 방향을 드디어 잡았구나 하는 첫 번째 신호라고 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리가 우리 폰 안에 있는 맥락과 지금 보고 있는 화면까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드디어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동되는 모습이 이제 이번 키노트에 거의 처음으로 나왔죠. 이번 키노트에서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제미나이와 협업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제미나이 같은 외부 모델도 붙이고 이제 챗GPT에만 갇혀있지 않겠다. 이제는 폐쇄적인 생태계에서 우리 애플끼리 전부 다 할 거야 라는 그 방향을 드디어 버리기로 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애플이 AI를 위해서 적절하게 방향을 좀 잡고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아쉬운 점은 지금 공개된 내용들이 한국어 지원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사실상 국내 이용자들은 금세 내년 이맘때가 될 텐데, 계속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또 슬슬 새로운 게 필요해지고 다른 데서 또 새롭고 신선한 그리고 더 대단한 AI 기능들이 많이 나올 테고, 그러다 보면은 또 기다리다 지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은 이번 WWDC 키노트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뭐 흥미로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실망했던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더 사용해보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빠이!